7월 16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한국 증시는 대체로 부진했죠. 특히 코스닥의 하락이 뼈아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 전기차, 태양광, 풍력 관련주 등이 하락을 했고요.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내수 부진도 화장품 관련주 등의 약세를 이끌었죠. 자, 이래저래 변수와 휘둘림이 많은 한국 증시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래도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3일 동안의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오늘은 그래도 양선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2780포인트의 이 기준선 위에서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대 진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유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일단 대형주가 오늘 선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형주 중에서 오늘 삼성전기는 주식장인 카페와 멤버십 모두에서 매매 제시가 있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오늘 급반등을 하면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단기 및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다. 모멘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재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5일 이평선 재회복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됐죠.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 LG이노텍, LG전자, 현대차, 기아 이러한 대형주가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코스피에서 조선주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조선주는요, 하반기 건조선가의 상승 기대감, 그리고 공정 정상화에 따른 비용의 감소, 그리고 점진적인 인력난의 해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똑딱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이러한 종목들이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등이 D를 잇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오늘은요, 자, 이렇게 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성광밴드가 급반등한 가운데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각각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상승에 합류하는, 동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은요, 선도주의 주가에 이상이 없는 한은 당분간은 관심을 유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도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코스닥의 하락입니다. 코스닥의 하락. 코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자, 여기가 사실은 좀 올라갈 자리였는데 올라가지 못했죠. 오를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결국은 빠지는구나. 이런 흐름을 결국 오늘 또 보여줬는데, 2차 전지가 특히 그 트럼프발 불안, 그리고 2분기 실적 불안감 등으로 빠졌고요. 이게 가장 지수에 영향을 주었죠. 그 다음에 화장품과 바이오 관련주 등에서 조정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주도 시세가 없습니다. 주도 시세가 없어요. 일단 그동안 2차 전지든 바이오든 뭐든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갔지만 지수의 어떤 반전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겠다. 주도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투세 영향 등으로 매도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특히 기관의 매도인데 어제 이제 제가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약간 순매수로 전환이 돼가지고 얘들이 과연 수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투신과 사모펀드 다시 또 어제 매수 이상으로 매도를 보이면서 여전히 수급의 전환에 실패하면서 매도 주체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이 또 계속 시장에 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런 코스닥의 여건에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를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주도 그냥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공모가 뻥튀기 된 신규 상장주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장된 다음에 좀 지나서 다시 또 주가들이 신규 상장주가 다 빠지면서 계속 수급의 악화, 그리고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제도는 옛날부터 문제가 돼 왔는데 여전히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공모가 산정의 문제, 이거 정말 이 뻥튀기 공모 상장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왜 손을 안 보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로 이러한 세 가지가 코스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코스닥은요,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기준치가 낮아져 버렸어요. 지금은 대략 853포인트 정도입니다. 이 853포인트를 재돌파하기 전에는 매매 여건이 어렵거나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853포인트 재돌파 전에는 당분간 코스피 위주로 매매를 체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이러한 회복을 일단 기본적인 회복을 만들어주기 전에는 일단 코스피 위주로 매매를 체크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있었냐면은 바로 이러한 KC텍이나 그 다음에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전공정 관련주예요.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 이쪽이 이제 삼성전자 영향으로 좀 반등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로 올라간다면은 반도체 전공정 쪽에 관심을 좀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호전 예상으로 역시 주식장인 카페하고 멤버십 종목으로 코멘트를 해드렸던 BH, 이와 같은 종목이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텐데, 이제 2분기 실적 호전 예상주들도 호전주들 이쪽을 중심으로 코스닥은 일단 체크하는 게 당장은 유리하겠구나.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7월 주식장인 카페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